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도움드리는 캠프 부동산 스쿨입니다. 자, 대장님. 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 거의 메이저급 분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바로 해운대 경동 림뷰 2차입니다. 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위치를 보면 네. 해운대역 바로 거의 초역세권이죠. 이 네. 정도면. 그리고 좌측으로 해서는 군함로를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안 되는 요 해운대 보면 해운대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상업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적 편집도로 보면 대부분 상업지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많이 가리는 게 단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요거는 거의 다 이렇게 가리게 되고. 벽뷰로 예. 또 유명한 아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더원이 대략 그려보면 한 요런 느낌으로 들어오죠. 네. 요 안쪽. 그래서 보면 다 가리는 게 다 보이잖아요. 네. 리인뷰도 사실 요 앞쪽 라인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데가 가릴 수 있다. 네. 그런데 요 백일동 라인 있죠. 네. 요런 데는 이제 군함로의 공간이 있으면서 일부 바다 뷰가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는 고층 뷰들은 또 뷰가 일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해운대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네. 일부 바다 뷰가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현재 들어오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장 신축이 되겠죠. 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해운대 사실 주상복합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 옆에 있는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네. 해센프라고 하는 곳 아파트 단지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곧 분양 예정인 해운대 경동 림뷰 2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뭐 생활, 숙박, 생수, 그다음에 오피스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장님 말씀은 상업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망권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좀 잘 알고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주거 환경 가치 네. 대비 가격, 그리고 해운대 하면 가장 큰 게 인프라는 이제 같이 누릴 수 있죠. 네. 가장 큰 게 결국 조망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 뷰가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 또 바다 뷰가 안 나오는 것들은 차라리 또 어차피 바다 뷰가 없다면 싸게라도 사자. 이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운대 바다뷰가 정남향 해수욕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남향으로 쭉 보이는 것들이 높이만 어느 정도 맞으면 이제 고층에 있는 일부 단지들은 네. 이렇게 좀 바다뷰가 나온다. 그게 아니면 시티뷰라도 좀 나오는 그런 고층 선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콘크리트 뷰만큼은 네, 좀 피하자. 피하자. 네. 네. 해운대 푸르지오 더원이 네. 완전 콘크리트 뷰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난 3월 달이었죠. 그때 분양했을 때가. 네. 그래도 분양가가 뭐 9억 이렇게 분양했을 때 벽뷰 치고는 아무리 해운대 인프라지만은 좀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바로 인접하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조망권이 트이는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분양권은 더원보다 더 비싸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네. 이 바다 조망권과 해운대 기존에 있는 인프라, 2호선 역세권, 군함로 상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기에는 가격적으로 어떻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기 더원보다도 네. 저는 돈을 조금 더 보태서라도 경동 리인뷰 2차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왜냐하면 콘크리트 뷰를 경험하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네.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가격이야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안 팔릴 위험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근처에 그런 벽뷰 사례 좀 몇 가지 하나 있잖아요. 볼까요? 아, 네. 여기 골든 스위트 아파트 사례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사례죠. 그래서 과거에는 얘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가 네. 한 19년 이제 이래 들어왔죠. 네. 한 17년 정도 찍어볼까요? 이때만 해도 이제 가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빛이 베르빌밖에 없었는데, 네. 그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리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냥 좀 기사를 봐도 베란다에서 이웃과 악수도 하겠다. 뭐 네. 이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콘크리트 뷰가 이제 좀 이슈화 됐었죠. 네. 그래서 보면 이 아파트들의 실가를 보면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면요. 가격은 싸다. 근데 콘크리트 뷰다. 네. 그리고 이제 거래 실가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황금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네. 이렇게 도심 속의 상업지 내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특히 이런 것들은 이 조망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요 바닷가 가까운 쪽이 네. 대부분은 그냥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망권을 잘 생각해서 보셔야 된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청약 일정 한번 볼까요? 네. 네. 분양 일정을 보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제 지난 22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고 네. 모델하우스는 23일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오픈했네요. 네.
실제 특별 분양은 이제 다음 달 7월 3일 월요일 날 특별 분양을 시작으로 1순위, 2순위 이렇게 차례대로 되고 네. 당첨자 발표가 10일, 그다음에 실제 계약은 24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다 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죠. 그렇죠.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네. 6개월을 잡죠. 네. 자, 그리고 청약 안내.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요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쟁단지 가격 비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모여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이 시세를 이끄는 뭐 로터캐슬스타, 네. 그다음에 센트럴 프로지오, 물론 뭐 더원도 좀 같이 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해운대 더원 비스타 이런 단지들이 기존에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지금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 경동린 2차도 여기에 함께 껴서 네. 앞으로 시세를 좀 리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보면 이제 비교할 단지들이 왜냐면 아실에서 제공해 주는 걸 보니까 네. 22년 12월, 20년 3월 거래, 20년 12월 거래 이러다 보니까 현재랑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비교 자료가 조금 맞지 않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교 단지가 우리가 어떻게 뽑았냐면 일단 경동림뷰 2차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네. 이게 이제 이 동네에서 거의 대장급이라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비벼볼 만한 게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네. 그래서 이 두 개랑 가격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현재 매물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가 많아요. 많군요. 전세보다 매매가 더 많다. 일단 뭐 투자자분들이 좀 많았던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84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최저가가요. 최저가가 10억 7천이고 최고가는 18억까지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어차피 18억 요거는 이제 가장 고층이기 때문에 네. 바다 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런 고층 아파트일 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팔리면 말고 이런 심리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시장 동향을 살펴봤거든요. 네네네. 바다 뷰가 안 나오는 게 한 11억대부터 이렇게 있고 실제로는 뭐 10억 7천 있죠. 네네. 요거까지 깊이 물어보면 10억대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층은 뭐 17층이라도 바다 뷰를 보려면 그래도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다 뷰가 안 나오는 거는 11억에서 12억, 바다 뷰가 나오는 거는 12억부터 15억까지. 네. 요렇게 시세가 이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한다 하면 조금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현재 매물도 많고, 네. 그 다음에 10억 7천짜리 매물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좀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는 한 11억 정도는 있어야 바다 뷰와 상관없이 네. 아파트 내 집 마련 하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다 뷰는 12억이 넘어간다. 그거는 이제 층이나 뭐 상태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부득이 나름일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미래를 좀 볼 줄 아셔야 되는데, 네. 요 앞이 다 상업지기 때문에 네. 요 앞쪽이 전부 상업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바다뷰가 막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경동림뷰 2차는 여기 구남로가 어느 정도 이격 거리가 있고 네네. 여기 그 세이브존이라든지 여기 호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생수인가? 예. 네. 이게 이미 지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층은 바다뷰가 막힐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은데 네.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는 나중에는 바다뷰가 막힐 가능성도 좀 있다를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센트럴 프로지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샘프 이제 해운대 센트럴 부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32개밖에 없어요. 네. 요게 아마 이제 2년차가 이제 곧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년차가 아직까지 네. 채 안 풀렸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23년 1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년차가 되려면 아직 25년 1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돼야 이제 급매물 같은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시세를 보면 이제 요것도 같은 뭐 84 타입으로 보겠습니다. 동일 매물 묶고 그래서 이제 전체 최저가는 이제 10억 5천 그러니까 없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사실 저는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초등학교 가깝고 또 너무 번화한 현장을 가보면 네네네. 너무 번화한데 여기는 살짝 아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아기를 키우는데 너무 유흥가랑 가깝다. 네. 이것보다는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지하차도거든요. 네. 지하차도라서 여기는 대로변에 소음이 조금 있고 여기는 지하차도라서 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소음이 좀 덜해요. 그리고 마트나 역도 가까이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뭐 거의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가는 이제 17억대 한 개 있고 나머지 이제 13억 정도. 비슷합니다. 예.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다뷰가 나오면 한 12억에서 13억대, 바다뷰가 나오지 않는다면 11억 이하, 뭐 이렇게 좀 계산하고 이제 이 경동림뷰 2차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경동림뷰 2차도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잖아요. 네. 일부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최고가를 리딩하는 그런 단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롯데캐슬스타나 뭐 해운대 센트럴 프로지오가 11억에서 12억 이렇게 최저가가 있으니 네. 분양가 자체도 거의 비슷하게 네.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로얄동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일단 여기서 제공해주는
시설 단지 배치도 네. 예, 단지 배치도로 보면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북쪽이 이쪽이죠. 네. 왼쪽이. 그래서 이걸 돌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201동 라인이 구남로 라인이거든요. 네. 이렇게 니은자 모양을 돌려서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미리 이제 돌려놨습니다. 그렇죠. 요 위로는 이제 해운대역, 요선 해운대역이 있고 왼쪽 근생 출입구 그 옆으로 구남로가 실제 네.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남동향 방향. 네. 정남면 거의 뭐 네. 남동향이구나. 네, 남동향 방향이 그렇죠.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크게 해서 보면 다시 지우고 요 라인이 201동이죠. 아, 네. 101동 라인이죠. 네. 여기 나오네요. 101동. 실제 2차니까 201동이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여기가 102동 라인, 네. 여기가 103동 라인, 여기가 4동 라인. 네. 요렇게 니은자입니다. 네. 요렇게 니은자. 네. 요렇게 있고 요 안에 거는 아닙니다. 네, 푸르지오 도원이죠. 푸르지오 도원입니다. 네, 거의 같은 단지처럼 네. 저렇게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실제로 가보면 같은 단지 아니야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인접해 있어요. 네, 그리고 콘크리트 뷰가 나올 정도로 붙어 있고. 네. 그래서 로드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영상을 보면 좋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경동 림뷰 네. 2차. 그렇죠. 예, 이게 1월달 모습이라서 그래요. 네네네. 지금 저희 현장 영상이 저희 채널에 있는데 이제 페인트 칠 얼추 해놨죠. 네. 그리고 다이소 튀게 요겁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이죠? 호텔 같은 게 생수기였나? 네, 일본더 스테이랑 이렇게 호텔도 하나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곳이 이제 101동, 102동 라인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101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구남로 폭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요 상가 거래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상가 자체는 이제 거래가 되겠지만,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높이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쉽지 거예요. 않죠. 요거처럼 뭐 35층 이상, 네. 40층 이상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요거는 이제 건축법을 조금 배운다면 이제 아시겠지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요렇게 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동 라인이죠. 네. 왼쪽이. 이동은 이제 꺾이는 라인이죠. 예, 네. 꺾이면서 이동 라인이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높이가 비슷하게 보여요. 네. 일부 고층이 이제 뷰가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입구가 있고 네, 아직 이동이죠. 이동입니다. 네. 자, 여기로 좀 더 가면 이제 3동 정도 되겠죠. 네, 여기가, 오른쪽이 3동. 여기는 2동, 여기가 3동. 네. 이제 더 가면 여기가 이제 4동이 되죠. 네. 그래서 4동 밑에 좀 이따 볼 거지만 싸게 나온 게 있는데 네. 여기 상가에 가린다라는 네. 이런 게 있죠. 3동이죠, 3동. 3동. 네. 여기는 이제 4동. 네.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꺾었습니다. 네. 이쪽이 구남로, 그다음에 꺾어서 여기 들어가면서 202동. 네. 그다음에 여기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있죠. 네. 그래서 주출입구, 우측이 3동. 그다음에 여기 도로변에 붙은 게 이제 4동.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그 모습 좀 보시죠. 네. 네. 이제 푸르지오 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네. 위쪽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실창 자체가 이제 림뷰 2차 가려지는 벽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림뷰 2차에 그나마 좀 더 나은 부분이 이렇게 도로가 예.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니은자로. 왼쪽으로는 근생 출입구가 3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제 옆에 딱 붙어 있는 근생이. 네. 그래서 3층까지는 요 1, 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상가까지 있고 4층부터가 주로 이제 주거기 때문에 거의 가리는 건 없고 네. 이제 주로 이제 2동, 3동, 4동 요 라인들이 이제 좀 앞에 좀 높은 건물들이 있다. 네. 그래서 실제 바다뷰는 완전 고층 그리고 이런 도로가 앞에 껴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좀 트인 전망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해운대 푸르지오는 도면만 봐도 네. 가운데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격 거리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요거는 어쨌든 니은자로 도로가 있고 네. 여기도 일부 도로가 있으면서 네. 뷰가 이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망권이.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고층이면 조망권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죠. 고층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고층이면 가능할 거냐? 네. 실제 우리가 여기 이제 202동 앞에 엘본더 스테이 여기죠, 여기. 네. 여기가 이제 33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즉시해서 보면 자. 해운대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림뷰 2차고 여기가 이제 엘본더 스카이거든요. 지도에서 지적을 지우고 위성을 지우고. 자, 엘본더 스카이라고 되어 있죠. 엘본더 스테이. 아, 네. 스테이. 스테이. 네. 그 다음에 건물을 보면 얘 건물이 34층까지 네. 지하 3층, 지상 3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층고가 봤을 때 저희가 대략 봤을 때 이제 아파트보다는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네, 좀 한 층에 층고가 조금 높았어요. 네. 그리고 얘들이 선분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산정을 정말 얘보다 높은 부분, 고층부는 이제 좀 높게 분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02동 라인이
9층인가? 최고층이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39층인데 실제 엘본더스테이가 이제 34층이긴 하지만은 층이 좀 높다고 치면 실제 39층에서 한 3계단 3개층 정도? 네. 혹 많아야 4개층. 네. 요 정도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30, 한 4, 5, 한 5층 정도? 5, 6, 7, 8, 한 6부터 해도 36, 7, 8, 9. 이 정도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분양표를 봐야 네.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한번 볼까요? 이제 구조를 먼저 보고 가야 되겠죠. 여기가 자. 여기서 단지 배치, 동호수, 세대수. 예, 세대수, 안내. 안내. 예. 여기 보면 이제 타입별로 보면 네. 84 거의 대부분 이제 포베이식으로 네. 나왔거든요. 84A 타입부터 H 타입까지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주상복합이 어쨌든 땅은 작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세대수는 뽑아야 되니 뭔가 좀 퍼즐 맞추기 식으로 구조를 뽑다 네. 보니까 뭐 이렇게 타입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야, 주상복합이지만은 이렇게 포베이를 많이 뽑아? 대단하다. 보통 보면 이제 타워형 그렇죠. 그런 구조가 좀 많잖아요. 네, 주복은. 네, 근데 이렇게 판상형의 거의 대변인을 할 수 있는 이 포베이 구조를 거의 대부분 포베이 구조를 뽑았다는 게 정말 구조가 잘 뽑았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84A 타입이고 이제 84B 타입. 네. 괜찮죠. 네, C 타입이 이제 포베이가 아니죠. 예,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네. 84C 그 다음에 이제 84D도 괜찮고 E 아니죠. 예, CE, F도 아니고. F 이렇게 세 개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84. 심지어 69 타입도 네. 포베이예요. 예. 네. 그래서 CEF가 CEF 84가 포베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시 보면 이제 C 타입이 요 노란색이거든요. 네, 노란색이죠. 204동에 125 라인, 203동에 25 라인. 네. 요거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202동에 5번 네. 5호 라인. 요거도 아니고 201동에 5호 라인. 네.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5개. 음. 여기 아니고 요거 아니고 203동에 2호 라인 아니고 204동 125 라인이 아니다. 네, 어쨌든 요즘은 이제 포베이를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포베이를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은 난 포베이를 좀 선호한다 이러면 이제 요 세 타입이 포베이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조망 얘기를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11억이 넘는 분양가에 또 투자용으로 하기에는 좀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실거주용으로 좀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도로를 낀 앞라인 말고 벽뷰가 보이는 게 또 있어요. 단지 내. 저기 보면 이제 69 타입. 204동에 3호 라인.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203동에 요거 D 라인. D 라인과 그 다음에 201동에 그 다음에 F 라인. F 라인. 5죠. 네. 오호 요 세 개가 거의 벽뷰라고 보셔야 돼요. 204동에 3호 벽뷰라기보다는 이제 단지 내 뷰. 단지 내 뷰. 네. 단지 내 뷰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 세 개가 사실 분양가 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 69 타입의 204동의 3호 라인은 이게 요 1, 2호 라인도 있기 때문에 뭐 물타기가 좀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요 1, 5 요거는 아마 분양가가 9억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른 거에 대비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게 다 보니까 이유가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거는 좀 그래도 도로가 낀 그런 좀 개방감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내를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경계선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도원이 조금 간섭이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그리고 좋은 거를 이제 또 찾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건 아무래도 여기는 바다 뷰가 보이는 동이 아니고 층이면 무조건 좋다. 바다 뷰가 보이면. 왜냐하면 여기는 인프라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게 없다. 말할 게 없다. 그럼 여기서 이 가격을 주고 뭔가 내가 구매하려면 특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다 뷰, 조망권이 가능한 집이냐 아니냐 이게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이든 바다 뷰가 보이면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개방감을 조금 확보된 그런 단지가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1동과 202동의 1, 2호 라인. 1, 2호 라인. 네. 요게 가장 살기에서는 개방감을 그래도 좀 보장해주는 곳이. 남서양이면서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다 뷰가 보이거나 아니면 개방감이라도 보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01동과 202동의 1, 2호 라인은 옆에 근생이 3층짜리가 붙어 있어요. 3층짜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201동 같은 경우는 이게 4층부터가 실제 주거고요. 202동의 1, 2호 라인도 7층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
벽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군함로의 그 큰 대로변을 그래도 시티뷰로 좀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으로 따지면 요 101동 라인과 202동 라인의 요 1, 2호 라인 이런 게 가장 좀 선호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현장 로드뷰를 보면 네. 이런 느낌이에요. 뭐 낮지만 네. 보자면 이런 느낌. 그렇죠. 앞에 근생이 이제 다 3층짜리 건물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4층부터가 실제 거주 라인이기 때문에 층이기 때문에 벽뷰는 없다. 그리고 대로변이 이 군함로 대로변이 상대적으로 좀 폭이 넓죠. 폭이 넓죠. 네, 그리고 맞은편에 상가들도 뭐 그렇게 큰 층이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티뷰를 방음만 좀 잘 해놓으시면 시티뷰를 그냥 편안하게 거실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뭐 내노라는 호텔들이 다 해운대에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인프라만큼만 따지자면 해운대 호텔급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네. 네. 1박에 돈이 얼마예요? 맞아요. 이거를 내가 매일 주거를 할 수 있는 네. 네. 건데 너무 콘크리트 뷰면 네. 좀 그런데 이렇게 개방감이 있으면 네. 훨씬 좋죠. 사실 도시는 밤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도시의 아름다움은 밤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군함로의 밤을 느껴보신 분은 뭐 사실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도시 뷰가 나오는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뭐 와인바 뭐 여러 가지 업종 그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서 도시뷰를 느껴보신 분들은 아 그래도 내가 저 층이라도 그래도 도시뷰가 보이는 그런 알록달록한 그 네온 사인 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예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101동 라인, 네. 102동의 이동의 그 일부 1, 2호 라인 요런 게 아마 가장 좀 선호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름철이면 이제 휴가를 가잖아요. 네. 뭐 겨울에도 또 이제 또 갈 수도 있고 네. 여행을 갈 수 있는데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고 저희가 이제 부산에 거주하다 보니까 네. 해운대 이제 또 휴가철에 맞춰서 한 번씩 가거든요. 네. 그냥 다른데 관광 가는 것보다 그냥 해운대가 더 좋은 거예요. 뭐 사실 저도 일광 해수욕장이라는 조그만 이제 지역 해수욕장이잖아요. 거기에 근처에 있는 신도시를 살고 있는데 저희도 뭐 사실 래시가도 있고 네. 집에서 뭐 걸어서 한 10분 정도 해수욕하고 또 오는 그냥 걸어서 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샤워하고 근데 여기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걸어서 5분 정도 가면 가깝죠. 해수욕장이에요. 근데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여기는 번화가이기 때문에 네. 래시가도 사람들이- 있고 좀 돌아다니는 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얼마든지 내가 여기에 피서 온 느낌으로 주거 생활을 더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동 라인에서 네. 여기 40층이 넘는 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녀석들은 이제 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40층 넘으면 무조건 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45층은 203동, 3동 라인에 있거든요. 네. 3동 라인에 있기 때문에 다 45층이 최고층은 그리고 뭐 4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0층 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바다 조망 확보가 무조건 된다. 네. 대신에 이제 201동의 1, 2호 라인 이게 39층이 최고층인데 네. 1, 2호 라인 앞으로 해서 이게 엘번더 스테이라든지 이런 게 34층짜리가 있는데 네. 실제 저희가 몇 층부터 바다 뷰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는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고로 층이 조금 아쉽다. 여기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다. 근데 39층이나 8층은 당연히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라인들의 이제 고층부 이런 것들은 이제 조망권이 나올 네. 거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제 좀 비싸겠죠. 네. 그래서 내가 40층 이상의 뭔가 당첨됐다. 이러면 좀 안전하게 계약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30, 뭐 5, 6층 뭐 좀 애매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좀 보시고. 그래서 차라리 아예 바다 뷰가 나오고 좋은 걸 가져가거나 네. 차라리 바다 뷰가 안 나온다면 좀 가성비 좋은 걸 가져가거나. 네. 사실 가성비 하니까 이제 여기에 또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7억대 같은 와. 단지인데 7억대 분양이 네. 있습니다. 와. 한 세대거든요. 네. 한 세대에 이제 203동에 404호가 이게 H타입으로 해서 한 세대 분양합니다. 요 한 개 있네요. 네, 이게 뭐 최근에 우리 뭐 흑석자의 한 세대 뭐 우리 줍줍했을 때 네. 82만 명이 거기에 청약을 넣었다던데 제가 볼 때는 요 한 세대가 7억대에 정확하게 7억 몇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네, 203동 203동에 404호 203동에 몰라 H타입 가시면 되겠다. H타입 쭉 여기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7억 6천이네요. 7억 네. 6천이요. 분양가만 이제 7억 6천인데 7억 6천을 주고 내가 84를 이 군함로 해운대 역세권 여기를 가져갈 수 있다. 얼마나 괜찮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근데 분양가에 답이 있죠. 네.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른 거는 10억이 넘고 9억 하고 뭐 이러는데 얘만 왜 7억 6천이야? 너무 싸도 싼데? 네. 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자, 단지 배치도. 네, 그러면 이제 4호 라인이잖아요. 네. 4호 라인의 404호 오른쪽 가장 오른쪽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현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로드뷰를 볼까요? 로드뷰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분양 현장은 여기가 현장을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도 교훈이 나타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푸지오 도원도 마찬가지고 리인뷰 2차도 주변으로 해서 쭉 좀 이렇게 구역에서 제외된 근린생활 시설들이 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죠. 요거죠. 네. 네, 오른쪽으로 좀 가야죠. 네. 오른쪽으로 하면 더 잘 보이려나? 사이뷰 요거죠. 요거겠죠. 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가리고 있어서 네. 404호는 딱 가립니다. 네. 404호가 딱 가립니다. 음. 네, 이 건물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을 해보는가 안내도 가린다고 네. 솔직한 답변을 저희가 얻었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 와봐서도 실제 가릴 것 같더라고요. 네. 100% 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벽뷰다. 얘가 또 신축 건물로 보이는데 네.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4층이 가리잖아요. 네. 5층은 얼마 정도 할까요? 여기가 이제 203동에 84A 타입이네요. 84A 타입이죠. 네. 200 제가 크게 보기 좋게 A 타입 쭉 가야죠. A 타입으로 쭉 가서 204 4동, 3동. 3동에 밑으로. 네, 203동에 네. 그다음에 이제 한 5층부터잖아요. 네. 야, 그러면 또 9억 9억이 되잖아요. 넘어가네요. 네. 2억이 차이가. 네, 이게 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지금 1억 7천이 차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가 차이 나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5층에 당첨되면 뭐 저렴하게 뭐 6층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추첨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세대 전략적으로 내가 또 한번 좀 도전해볼 만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싼 것만 고르라면 아까 이제 7억대였는데, 네, 7억 6천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약간 트인다 하면 이제 9억.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조망 나오는 높은 층들. 11억 8천까지. 예, 11억 8천까지네요. 네. 41층 이상. 네. 우리 아까 그 단지 배치도에 보면 그 요거 벽 단지 내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거 203 D 타입하고 F 타입. 네. 요 두 개가 지금 분양가를 보면 최고가가 9억 중반 뭐 했거든요. 그럼 사실 다른 동보다는 분양가가 거진 한 2억 정도가 쌉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2억 뒤 차이가 뭐냐? 다른 거는 그래도 이렇게 도로뷰 혹은 시티뷰 뭐 이런 것들인데 얘는 단지뷰 혹은 도원의 간섭 벽뷰 이런 게 나오게 해서 2억이 싼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9억대도 우리가 해운대에서 9억대 참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벽뷰 보고 좀 싸게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차라리 벽뷰 볼 바에는 네. 아까 그거 H타입 그것도 나쁘지 않다. 아예 싸니까. 아예 싸니까. 네. 그래서 한 세대. 네. 저는 아까 그때 우리 또박이님은 뭐 했냐면 제가 만약에 저 돈밖에 없는데 여기에 꼭 살고 싶다면 저거를 꼭 당첨되어서 프리미엄 주고라도 사가지고 물론 적당히 사야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 벽뷰를 보고 내가 그냥 뭐 햇빛도 조금 무시하고 네, 커튼 치고 사는 커튼 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도 여기 인프라를 그냥 같이 누리는 거죠. 예. 뷰가 조금 안 나온다 뿐이지 그래도 일조권은 일부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얘가 너무 높지는 않아서. 글쎄요, 여기 일조건 보면 네. 여기 보면 그림자가 여기까지잖아요. 네. 안 나들려나 너무 가깝나?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 일조건이 되면 좀 네.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분양가 산정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후분양이잖아요. 예. 후분양이고 그리고 1년 정도 입주가 남았는 시점에서 주변에 거래되고 있는 어떤 분석, 거래가 분석, 그리고 호가가 나오고 있는 분석,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기 이제 해운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싸다 하지만은 네. 정말 냉철하게 한 것 같아요. 네. 분양가 산정 그냥 자체를. 딱 적당하게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1, 2억을 그냥 과감하게 낮춰버리고 오히려 평균 분양가를 좀 싹 높이는 그런 전략을 좀 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분양가가 개인적으로는 비싸다 하지만은 뭐 업계에 있으신 분 치고는 좀 잘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똑똑하게 분양했다. 네, 사실 우리가 최고가 분양하면 한 3,200, 300 이렇게 분양한 거거든요. 네. 낮은 거는 뭐 2,700도 있고. 근데 그 정도면 요즘은 뭐 바다뷰 보이는 남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죠. 수영구 쪽이라든지 그렇죠. 남구는 거의 뭐 3,000대 이상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것도 뭐 맞다고 좀 생각이 또 들기도 들고.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네. 여기 해운대 롯데스타 이런 게 바다뷰 나오는 게 12억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해센프도 네. 바다뷰 나오는 거는 이제 12, 3억 네.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왕이면 이제 조금 더 신축이에다가 군함도 더 가깝고 역 더 가깝다라는 장점은 있죠. 초등학교는 조금 더 거리가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이 라인에 돈을 더 주고라도 차라리 바다뷰 나오는 고층부를 잡아본다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1, 2억 상간의 차이지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상승장 때는 얘가 3, 4, 5억까지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거를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아예 이제 바다뷰가 나오는 걸 가져가거나. 네. 근데 제가 다른 지역과 동래구, 남구, 수영구 이렇게 부산의 좀 굵직한 데를 다 비교를 해보니 오히려 해운대 10억대가 더 괜찮아요. 왜냐면 남구도 지금 7억대, 8억대 나오거든요. 네. 바다뷰가 없는 거. 역세권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차라리 바다뷰 없는 해운대 10억대가 더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영구도 거의 9억대, 10억대 나와요. 그렇죠. 예, 남천자이 같은 경우는 바다뷰 나온다 하면 더 비싸죠. 네. 거의 14, 5억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의외로 이제 해운대에 시선이 안 쏠렸을 때 해운대가 저는 이제 조금 이 세 단지들은 적정 가치 정도 왔다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바다뷰가 나오는 거를 오히려 이런 불경기 때 산다면 더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솔직히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분양가는 더 이상 앞으로 싸게 분양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적정하게 분양하는 것을 우리는 소비자는 원하는데 그 적정하게 분양하는 것을 주변의 시세, 리딩하는 단지들을 냉철하게 분석해가지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무조건 비싸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차후에 그게 안 된다면 전략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저희가 또 가져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네. 저희가 이제 대연 3구역 임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연 3구역 임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네. 참여 가능하니까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 지금은 부산에서 좀 굵직굵직한 분양들, 기대되는 분양들, 그다음에 입지 좋은 분양들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타셔야지만 입지 좋은 곳에 좀 특정한 내지 마련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바짝 관심 가지셔가지고 내지 마련하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독 최근에 부산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부산이 이제 다시 매수하기 좋은 때가 네. 오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최근에 또 북항에 대한 우리 엑스포 그럼.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또 느낌 네. 또 들었죠. 사우디를 제끼고. 네. 네. 일단 뭐 사전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발표 네. 예정이죠. 네. 물론 그런 큰 이슈도 있지만 네. 저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생각했을 때는 보수적으로 적정 가치 대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느냐 봤을 때 네. 이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쯤이면 부산이 매력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 네. 그러면 그때 뭐부터 찾겠어요? 사람들이 1급지의 대장 아파트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대다수는. 그러면 그때 찾는 게 이제 해운대인 거죠. 해운대, 남천동 이런 데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차라리 이걸 봐놓으면 여기 경동 리인뷰 2차가 24년 6월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이제 중순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산은 조금 봐야 될 시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네.